주하영은 35, 서울 강남의 한 중견 건설사에서 인사총괄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회사 이름은 동우건설. 본사는 강남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20층짜리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15층, 창밖으로는 한강이 훤히 내다보였다. 하지만 그 풍경을 감상할 여유는 거의 없었다. 아침 8시 출근, 밤 10시 퇴근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간혹 출근해야 했다. 그런 그녀에게도 한때는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있었다. 사촌 동생 이매은. 예은은 하영의 이모딸로 어릴 적부터 하영을 친언니처럼 따랐다. 예은이가 중학교 때 이모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하영의 어머니가 예은을 데려와 함께 키웠다. 하영은 예은에게 학교 등록금을 대주고 용돈도 챙겨주며 언니이자 엄마 같은 존재였다. 그런 예은이 5년 전 영국 유학을 가겠다고 했다. 언니, 나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때는 내가 연니한테 잘할게. 그때 하영은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3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돈이 3천만 원이었다. 그 돈을 전부 현금으로 찾아 빨간 봉투에 담아 예은의 손에 쥐어주었다. 갚을 생각하지 마.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 하영은 웃으며 말했지만 예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언니. 내가 꼭 갚을 거야. 차용증 써줄게. 그렇게 예은은 차용증을 쓰고 영국으로 떠났다. 첫 1년은 자주 연락이 왔다. 카톡으로 사진도 보내고 영상통화도 했다. 하지만 2년 차부터는 연락이 점점 뜸해졌다. 하영이 먼저 카톡을 보내면 바빠 힘들어 라는 짧은 답장만 돌아왔다. 하영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유학 생활이 힘들 테니 조금만 이해해 주자고. 그러던 어느 날 하영은 회사 로비에서 예은을 목격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었다. 하영은 점심시간을 넘겨 회의를 마치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로비로 내려왔다. 로비에는 시원한 냉방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윤이 나게 닦여 있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서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다. 웨이브가 들어간 긴 생머리, 고급스러운 오버사이즈 블레이저, 그리고 굽이 높은 구두. 그 모습은 분명 이매은이었다. 하영의 심장이 한 박자 빨리 뛰었다. 예은이가 돌아왔구나. 그리고 훨씬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하영은 무의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예은아. 예은이 돌아보았다. 그런데 그 눈빛이 낯설었다. 한번 스치듯 하영을 훑더니 금세 고개를 돌려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의 팔짱을 끼었다. 그 남성은 배가 나오고 머리가 수치 적은 전형적인 사장님 체형의 사내였다. 장 대표, 이쪽으로 가요. 정문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예은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장 대표가 하영 쪽을 흘깃보며 물었다. 아는 사람이야? 아뇨, 아마 새로운 직원인가 봐요. 낯설어요. 그 말이 하영의 가슴을 찔렀다. 5년 전 공항에서 울며 매달리던 그 소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냉정한 대답이었다. 하영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봉투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예은이 장 대표와 함께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으로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햇빛이 쏟아지는 밖으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하영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하영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철제 상자가 보였다. 그 안에는 예은이 써준 차용증이 있었다. 5천만 원, 3천만 원을 차용함. 학업 마친 후 반드시 갚겠음. 2018년 3월 15일. 이매은. 하영은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1층 로비에서 택배가 도착했다는 안내였다. 하영은 내려가서 두꺼운 택배 상자를 받았다. 상자를 열자 새 신용카드와 짧은 메모지가 들어있었다. 카드에 4천만 원 입금했어요. 이자 포함입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하영은 메모지를 구겨 쥐었다. 이자 포함. 3천만 원을 빌려주고 4천만 원을 갚았다고? 그럼 그게 다야. 그녀는 화가 났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허탈함이 밀려왔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익명의 번호에서 온 문자였다. 진민 조심해. 하영은 눈살을 찌푸렸다. 진민. 그녀의 대학 동기이자 현재 동우건설의 부사장. 그리고 하영의 승진 경쟁자. 진민은 항상 하영을 경계하며 기회만 있으면 뒷담화를 까는 인물이었다. 왜 하필 그녀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하영은 미심쩍은 마음을 안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틀 후 회사 탕비실. 커피 머신이 우직하게 물을 내리고 있었다. 하영은 텀블러에 아메리카노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었다. 그때 뒤에서 진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 팀장, 요즘 바쁘지? 하영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항상 바쁘죠, 진 부사장님. 진민이 다가와 하영의 옆에 섰다. 그녀는 오늘 짙은 레드 립스틱을 바르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영을 응시했다. 요즘 재미있는 얘기 들었어? 신도시 개발 입찰에 우리 경쟁사에서 엄청난 해외파를 영입했다더라. 이름이 임혜은이라고. 하영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 그래요? 그런가 보죠. 근데 말이야, 그 임혜은이란 애 청평구 출신이라며? 너랑 동양이네. 진민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청평구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우연일 수도 있죠. 우연. 그런데 말이야, 5년 전에 내가 개인 계좌에서 3천만 원을 빼간 적이 있잖아. 그때가 하필 그 애 유학 간 시점이랑 겹치더라. 하영은 커피 머신에서 텀블러를 빼내며 돌아섰다. 진 부사장님, 그런 얘기는 회사에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인사 업무만 할 뿐이니까요. 하영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고 탕비실을 나왔다. 하지만 등골이 오싹했다. 진민은 그 일을 알고 있었고 지금 하영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하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예은의 냉담한 표정과 진민의 날카로운 말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또 휴대폰이 진동했다. 같은 익명번호. 오늘 밤 9시 한강철교 및 국수집. 혼자 와. 하영은 한참 고민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함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가서 진실을 알아야 했다. 한강철교 밑은 바람이 차가웠다. 서울의 여름 밤도 강가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철교 위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덜컹덜컹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강두까지 울려 퍼졌다. 국수집은 낡은 포장마차 같았다. 플라스틱 천막을 치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다. 하영은 천막문을 열고 들어갔다. 구석 테이블에 임혜은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후드티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고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국수두 그릇이 놓여 있었다. 앉아. 예은이 먼저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영은 맞은편에 앉았다. 국수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예은아,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모르는 척하고, 왜 돈을 보내고, 왜 그런 문자를 보낸 거야? 예은은 젓가락을 들어 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 올렸다. 먼저 먹어. 국수 식기 전에. 하영은 억지로 젓가락을 들었다. 면발은 쫄깃했고 국물은 시원했다. 하지만 맛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 몇 모금 먹고 나서 하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다 먹었어. 이제 말해. 예은도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돈은 받았지? 4천만 원 이자 붙여서 돌려줬으니 이제 우리 끝이야. 내가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돈은 내가 너를 믿고 준 거야. 그런데 내가 그걸 이자 붙여서 갚았다고, 그리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은이 고개를 들어 하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언니는 항상 그래. 마치 구세주인 양.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 난 런던에서 매일 밤 숙소에서 울었어. 언니가 보내준 돈을 갚기 위해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과외하고 식당에서 접시 닦고 그렇게 벌어서 모았어. 그런데 언니가 보내는 문자마다, 전화마다
그게 다 갚아야 할 빚으로 느껴졌어. 하영은 말문이 막혔다. 그저 예은이가 잘 적응했는지 궁금해서 보낸 문자들이 그녀에겐 압박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진민한테 붙은 거야. 나를 무너뜨리려고. 아니야, 예은이 고개를 저었다. 난 진민을 쫓고 있어. 하영은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뜻이야? 예은이 주변을 살짝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는 몰라. 진민이 그때 일부러 언니 계정을 통해 돈을 빼돌린 거. 언니가 3천만 원을 채워 넣었지만 그 후로도 진민은 그 통로를 이용해 회사 돈을 수백만 달러나 해외로 빼돌렸어. 난 영국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진민이 나를 이용하려고 접근했어. 하영은 숨이 멎을 듯했다. 그래서 난 그 증거를 모으기 위해 일부러 진민한테 접근한 거야. 연니한테 연락을 끊은 것도 진민이 우리 관계를 눈치챌까 봐야. 그리고 오늘 입찰 설명회에서 모든 걸 폭로할 거야. 하영은 예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예은아, 그럼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었잖아. 언니가 도와주면 진민이 눈치챌 거야. 언니는 너무 순수해. 진민은 언니를 이용하려는 사람이야. 나는 언니를 지키고 싶었어. 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5년 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든 냉담함이 이제야 의미를 되찾았다. 다음 날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컨벤션홀. 신도시 개발 입찰 설명회가 열리는 자리였다. 긴 회의탁 위에는 각 회사 대표들의 명패가 놓여 있었다. 하영의 명패에는 주하영 팀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하영은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그녀의 오른쪽에는 진민이 앉아 있었다. 진민은 오늘 유난히 화려한 수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첫 번째 발표자는 경쟁사인 뉴에이지 컨설팅의 대표였다. 그리고 그 대표는 임혜은이었다. 예은은 단정한 검은 정장의 머리를 깔끔하게 올려묶고 발표대에 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하영과 정확히 마주쳤다. 하지만 그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다. 발표가 시작되었다. 예은은 프로젝트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다. 데이터는 정교했고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하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예은이 정말 성장했구나. 그런데 발표 도중 예은이 갑자기 화면을 전환했다. 프로젝트 자료가 사라지고 대신 수많은 은행 거래 내역과 이메일 캡처 화면이 등장했다. 여러분, 이제부터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은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동우건설의 진민 부사장은 지난 5년간 회사 자금을 해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하영 팀장의 개인 계정을 이용했습니다. 주 팀장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오히려 진 부사장의 함정에 빠질 뻔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진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이야. 임혜은, 내가 무슨 권리로. 하지만 예은은 침착하게 리모컨을 눌러 추가 증거를 보여주었다. 진민의 친필 서명이 담긴 위조 문서, 해외 법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민이 예은에게 지시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이 녹음 파일은 진 부사장님이 제게 직접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내 계정으로 돈을 돌려라. 너도 이득을 볼 거야 라고. 진민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질 듯했다. 회장 김 회장은 보안팀을 호출했고 진민은 현장에서 연행되었다. 하영은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 안도, 그리고 예은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였다. 설명회가 끝난 후 홀에는 하영과 예은만 남았다. 예은은 긴장이 풀렸는지 발표대에 기대어 숨을 내쉬었다. 예은아. 언니, 나 잘했지? 하영은 예은을 껴안았다. 예은의 어깨는 가냘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들어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그 4천만 원은 어떻게 번 거야? 내가 번 돈이야. 런던에서 과외도 하고 컨설팅 아르바이트도 했어. 그리고 진민이 주는 돈도 일부 받았지만 그건 증거 수집용이었어. 나는 연니한테 빌린 돈은 내 손으로 갚고 싶었어. 하영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예은아.
내가 너를 의심했어. 아니야, 언니가 의심하는 게 당연했어. 내가 너무 냉정하게 굴었으니까. 예은이 하영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미는 끝이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한 달 후, 하영은 동우건설에 사직서를 냈다. 회사는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고, 진미는 구속 기소되었다. 하영은 더 이상 이 도시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 지난 10년을 바친 직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고향인 청평구로 내려가기로 했다. 부모님이 계신 곳, 떠나기 전날 예은이 전화를 걸어왔다. 언니, 한강철교 및 국수집에서 만나자. 내가 마지막으로 국수 사줄게. 하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그날 저녁, 다시 만난 국수집. 최 노인이 반가운 얼굴로 맞이했다. 아이고, 두 자매 다시 왔구나. 오늘은 특제 국수다. 하영과 예은은 마주 앉아 국수를 기다렸다. 언니, 앞으로 뭐 할 거야? 고향 내려가서 쉴 거야. 엄마 아빠도 보고 오랫동안 못했던 것들 할 거야. 너는? 나도 잠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 언니랑 같이 고향 갈까? 내가? 나도 언니가 자란 곳을 보고 싶어. 그리고 언니가 말한 그 동네 국수집도 먹어보고. 하영은 예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예은아. 국수가 나왔다. 뚝배기에 담긴 뜨거운 국수, 그 위에는 파와 고명이 듬뿍 올라가 있었다. 하영은 젓가락으로 면발을 감아 올려 입에 넣었다. 국물이 뜨거웠고 그 열기가 가슴까지 퍼져나갔다. 맛있어. 그럼 내가 추천한 집이야.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국수집 밖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철교 위로 기차가 지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하영은 더 이상 이 도시에 미련이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한강 둔치를 따라 걸었다. 바람이 불어 예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언니, 그런데 말이야, 내가 진민을 쫓기 시작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 응. 사실 영국에서 학교 다닐 때 우연히 언니 회사 관련 서류를 보게 됐어. 진민이 보낸 이메일이었는데 언니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하영은 걸음을 멈췄다. 그래서 넌 일부러 진민에게 접근한 거야. 응. 진민은 내가 영국에 있다는 걸 알고 나를 이용하려고 먼저 연락했어.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동안 연니한테 연락을 안 한 건 진민이 내 휴대폰을 감시할까 봐였어. 실제로 그랬더라. 하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언니는 그냥 착한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조심하자. 예은이 하영의 팔짱을 끼었다. 언니, 나 이제 진짜 연니한테 빚진 게 없어. 돈도 다 갚았고 진민도 잡았어. 이제 우리 그냥 자매로 지내자.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아. 둘은 한참을 걸었다. 강 건너편으로 남산타워의 불빛이 반짝였다. 하영은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예은과 걷는 게 얼마 만인지. 예은아, 영국에서 많이 힘들었지? 응, 힘들었어. 하지만 언니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어. 언니가 나한테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줬잖아. 그런 말 했나? 했어. 공항에서 떠나기 직전에. 그 말 덕분에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하영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이 한 말이 예은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었을 줄은 몰랐다. 고마워, 예은아. 너도 나한테 큰 힘이 됐어. 언니, 이제 그만 고마워하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예은이 하영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강물 소리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며칠 후 하영은 청평구로 내려갔다. 예은도 함께였다. 작은 시골 마을, 하영이 태어나고 자란 곳. 하영의 어머니는 예은을 반갑게 맞이했다. 예은아, 얼마 만이니? 많이 컸구나. 이모, 오랜만이에요. 제가 많이 그리웠어요. 하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이제야 평화로움이 찾아온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하영은 예은과 함께 마을 뒷산에 올랐다. 노을이 지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언니, 여기 정말 예쁘다. 그럼 내가 자란 곳이니까. 나도 여기서 살고 싶어. 그래. 그럼 같이 살자. 방은 많아. 예은이 하영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그래, 그렇게 할게. 하영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고. 몇 주 후, 하영은 청평구에서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다. 예은은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카페 이름은 철교 국수라고 지었다. 예은이 웃으며 말했다. 한강 철교를 기억하려고. 아니, 그 국수집 최노인을 기념하려고.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카페는 작았지만 아늑했다. 벽에는 한강 사진을 걸고 메뉴에는 국수도 추가했다. 하영은 매일 아침빵을 굽고 예은은 커피를 내렸다. 손님들은 이곳이 시골 카페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고 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없을 때 예은이 하영에게 물었다. 언니, 후회하지 않아? 서울에서 팀장으로 있던 걸 그만두고 여기서 작은 카페 하는 거. 하영은 컵을 닦으며 대답했다. 하나도 안 후회해. 오히려 이게 더 좋아. 너랑 같이 있으니까. 예은은 미소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도 그래. 그날도 해가 지고 노을이 카페 창문을 붉게 물들였다. 하영은 예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예은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쯤 진민에게 무너졌을 거야. 언니, 그 말은 내가 할 말이야. 언니가 없었으면 나는 영국에서 포기했을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5년의 모든 아픔과 오해가 녹아내렸다.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널 등지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널 구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내는 힘, 그리고 그 끝에 여전히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용기다. 하영은 예은과 함께 청평구의 작은 카페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더 이상 회사의 정치나 경쟁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저 아침에는 빵 굽고 오후에는 커피 내리고 저녁에는 예은과 국수를 먹는 일상. 그 일상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카페에 손님이 거의 없었다. 하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예은이 다가와서 나란히 앉았다. 언니, 비 오는 날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모르겠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영은 예은의 어깨에 기댔다. 예은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응, 계속 이렇게 살자.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영은 그 빗줄기를 바라보며 과거의 모든 악몽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예은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은 따뜻했다. 시간이 흘렀다. 하영과 예은의 카페는 소문을 타고 주말이면 도시에서 온 손님들로 북적였다. 어느 날 한종례 남성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최노인이었다. 한강철교 및 국수집을 정리하고 은퇴한 후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어머, 최노인님. 하영과 예은이 반갑게 맞이했다. 이게 웬일이세요? 소문 들었지. 두 자매가 여기서 카페 한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 최노인은 카페 구석에 앉아 하영이 내주는 커피를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맛있구나. 국수집 접은 게 아깝지 않네. 노인님, 여기서 국수도 팔아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오, 그래. 그럼 한 그릇 주게. 하영은 주방으로 가서 국수를 끓였다. 예은은 최노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국수가 나오자 최노인은 한 젓가락 뜨더니 감탄했다. 이거 내 국수 맛이랑 비슷한데? 제가 노인님께 비법을 배웠거든요. 최노인은 크게 웃으며 국수를 먹었다. 두 자매, 참 보기 좋아. 앞으로도 잘 살아라. 하영과 예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도록 그들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날 저녁 카페를 닫고 두 사람은 뒷산에 올랐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언니, 저 별들 봐. 응, 예쁘다. 런던에서도 별을 봤어. 그런데 그때는 외로웠어. 하지만 지금은 언니가 곁에 있으니까 별이 더 예뻐 보여. 하영은 예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앞으로는 외롭지 않을 거야. 그들은 오랫동안 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는 서로를 놓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영은 그날 밤 일기장을 꺼내 적었다. 오늘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돈도, 명예도, 높은 자리도 아니다. 내 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예은이 잠든 방을 바라보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 빛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다음 날 아침, 하영은 일찍 일어나 빵을 굽기 시작했다. 예은도 곧 일어나 커피 머신을 켰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며 서로의 눈빛으로 인사했다. 그날도 카페는 문을 열었고 손님들이 찾아왔다. 하영은 주문을 받고 예은은 커피를 내렸다. 그 평범한 일상이 그녀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어느덧 가을이 왔다. 청평구의 단풍이 붉게 물들었다. 하영과 예은은 단풍 구경을 나가기로 했다. 산책로를 걸으며 예은이 말했다. 언니, 이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겠지. 응, 그렇게 계절이 바뀌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변할까? 우리는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언제나 함께니까. 예은은 하영의 팔에 매달리며 웃었다. 그래, 언제나 함께.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 낙엽들처럼 그들의 과거도 흩어져 갔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서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하영은 예은에게 편지를 썼다. 예은아, 너에게 가장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내가 너를 의심했던 순간들, 너를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용서해줘.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너는 나를 지키기 위해 그랬다는 것을.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빚지지 않아. 우리는 그냥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일 뿐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자. 그 편지를 예은의 방문틈에 넣어두고 하영은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예은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하영의 방으로 달려가 껴안았다. 언니, 나도 언니에게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영은 예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응, 이제 그만 아팠던 얘기는 하지 말자. 우리 앞으로 좋은 일만 만들자.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예측 불가능한 삶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키는 것이다. 주하영과 임혜은은 그 진리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카페를 열고 국수를 끓이고 커피를 내린다.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특별하다는 것을 알면서. 한강철교 및 국수집은 더 이상 없다. 하지만 그 정신은 청평구의 작은 카페에 살아 숨쉬고 있다. 최 노인이 전수한 국수 비법은 하영의 손에 전해졌고 그 국수를 먹은 손님들은 모두 입을 모아 칭찬한다. 이 국수, 뭔가 특별한 맛이 나요. 하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이 국수에는 정성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 정성에는 예은에 대한 사랑과 지난 5년간의 아픔을 이겨낸 용기가 담겨 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카페에 와서 물었다. 사장님, 이 카페 이름이 왜 철교 국수인가요? 하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가 가장 그리운 사람과 가장 맛있는 국수를 먹었던 곳의 이름이에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나요? 하영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예은을 바라보며 웃었다. 저기 있어요. 바로 제 동생이에요. 손님도 따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제자매가 함께하는 카페라니 참 좋네요. 하영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맞다. 우리는 형제자매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다. 해가 지고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 하영과 예은은 함께 청소를 하고 내일을 준비했다. 언니, 내일은 특별 메뉴로 뭘 할까? 글쎄, 최노인 국수에 계란을 하나 더 얹을까? 좋아. 그럼 내일은 계란국수 데이야. 두 사람은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날 밤, 하영은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휘영청 밝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달빛이 예은이 영국에서 보던 그 달빛과 같을까? 아마도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에서 그들은 다시 만날 운명이었던 것이다. 하영은 눈을 감고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한강 철교를 걸었다. 예은이 그녀의 옆에 있었다. 철교 아래로 국수집이 보였고 최노인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언니, 우리 영원히 함께야. 응, 영원히. 그 꿈은 따뜻했고 하영은 미소를 지으며 잠에서 깼다. 창밖은 아침 햇살로 가득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영은 일어나 예은을 깨우러 갔다. 예은아, 일어나. 오늘은 계란국수 데이잖아. 예은은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투덜거렸다. 5분만 더. 안 돼, 손님들이 기다려. 하영은 억지로 예은을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세면대에 서서 양치를 하고 거울 속에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언니, 나 오늘 머리 좀 예쁘게 묶을까? 그래, 해,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예은은 머리를 묶고 하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그리고 그들은 카페 문을 열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는 주하영과 임혜은의 이야기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한 모든 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용기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다. 하영은 예은을 용서했다. 예은도 하영을 용서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용서가 만들어낸 평화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청평구의 작은 카페에는 두 자매가 있다. 하나는 빵을 굽고 하나는 커피를 내린다. 그리고 가끔은 국수를 끓이기도 한다. 손님들은 그 국수를 먹으며 왠지 모를 위로를 받는다고 말한다. 그 위로는 아마도 하영과 예은이 서로에게 주었던 그 위로일 것이다. 그 위로가 이제는 국수 한 그릇에 담겨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영과 예은의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항상 같은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바로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니까.